안녕하세요. 현재 서면섬길 14개 코스를 이어서 말씀드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계룡산 둘레길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인데 이 서면섬길 14개 코스는 굳이 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정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 이 지역을 한 바퀴 쭉 이렇게 움직여서 돌 수 있는 그렇게 방향으로서 잡혀 있고, 칠천도를 중심으로 칠천량 해전길, 그리고 맹룡죽순 체험길, 고려문화 체험길, 이어서 네 번째 계룡산 둘레길입니다. 이 계룡산은 거제의 산 11개를 나름대로 의미있게 지정을 했고, 그걸 11대 명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 하나가 계룡산인데, 이 산의 특징은 고현권 뒷산이 되는 셈이고, 거제면과 고현 사이에 있는 나름 의미가 그래서 더 남다른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계룡산을 한 바퀴 두르는 임도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 임도를 전체 구역으로 삼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거제도는 이 임도가 참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림청에서 임도가 너무 많지 않냐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의 개발이 있다 보니까 계룡산 둘레길은 자연스럽게 다른 구간을 개척 또는 만들지 않고도 기존 임도를 이렇게 이음으로써 형성된 둘레길입니다. 전체는 거제 14개 서면 섬길 중에서 비교적 긴 구간인 18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을 넘나드는 것이나 이런 것보다는 임도 위주로 편하게 걸을 수 있으니까 거리에 비해서 시간은 조금 단축해서 걸을 수도 있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한 7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곳입니다. 거제는 좀 전에 말씀과 같이 구면, 구동 9개의 면동이 각각 있는데, 그 중에 이 고현권, 그리고 이쪽 편에 거제면권, 그 사이에 있는 게 계룡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작점은 이쪽 편에 있는 거제공업고등학교, 거제공고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임도를 이제 시작한 이후에 쭉 이렇게 둘러돕니다. 계룡산이 여기거든요. 그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원점 회귀가 가능한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코스 특징은 계룡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 그리고 거제면과 고현,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특성, 이런 것이 소개되면 좋겠고, 높낮이가 극히 없는 가운데 넓은 길을 평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거제도에는 자연환경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목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또 이 산야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꽃, 산꽃 하는 것도 다양한 군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애기 송이풀과 같거나 백양꽃 같이 이렇게 보존되어야 되는 지정이 있다든지, 또는 동식물들 중에서도 이 보호종업 또는 멸종위기종,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많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 지역에서는 고라니를 산행 속에서 참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데, 이 고라니는 학명으로는 이 워터디어, 물사슴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 고라니가 많다 보니까 많이 마주칠 수 있는
포유류인데 사실은 고라니는 우리 밀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중국과 일본의 일부가 있는 이 3개국 이외에는 이 고라니가 없어요. 따라서 향후 이 고라니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이 동물을 자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할 이 자연계의 동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가거나 또는 인도에서 이 로드킬 현장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가 이를 때 없고, 고라니도 향후에는 우리가 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 멧돼지도 많아서 간헐적으로 이 멧돼지를 좀 포획해야, 이 개체수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주장이 있고, 수렵 허가가 그 제도에서는 간간히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산을 거제에 산행을 하거나 또는 서면성길과 같은 이런 이제 길을 걷다 보면은 이 동식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존 당연히 주요하고 자연보존까지가 의식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계룡산 둘레길은 임도가 넓게 이렇게 형성된 길을 중심으로 걷다 보니까 그런 동물로부터 우리가 위험성이 또 없습니다. 임도 자체에는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폭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멧돼지도 잘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 여유를 넉넉히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 계룡산 둘레길은 조선조 현령으로 왔던 그 김대기라는 이가 당시 고현에서 거제면으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 현재 고자산치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계룡산과 11대 산 중 또 하나인 선자산 사이를 넘어가는 고개 고자산치가 있는데, 그 고자산치가 높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넘어서 고현으로 가거나 거제면으로 가는 게 수월치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현령 김대기라는 분이 지금으로 보면은 장평동 뒤쪽이고 거기서 이렇게 낮은 코스로서 거제면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위 그때 당시 중앙정부 이 한양에서는 그게 불허가 됐는데, 이거를 억지로 공사를 통해서 길을 냈어요. 그게 이제 한양에서 알게 되자 이 현령은 소위 자천을 시켜버리고 그 구간들이 남아서 있어서 그 고개가 지금 계룡산 둘레길의 시작점이 되는데, 김현령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김현령의 고개라고 불리는 김현령치,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코스입니다. 현재는 그 김현령치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제면 자락, 계룡산 자락에 이 퍼블릭 골프장이 안 들었었습니까? 그걸로서 이제 고갯길은 옛길은 끊어졌지만은 그거를 둘러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계룡산 둘레길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지도로 보자면은 여기가 이 고현권 4개동이 있는 곳입니다. 고현동, 장평동, 그 다음에 수월과 양정을 합친 수양동, 그 다음에 상동과 뭉동을 합친 상문동, 이렇게 있고 인구 13만 명 정도 되면서 거제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이제 모여서 밀집되어 있는 도심이죠. 시청이 있다라든지 또 이 고현 수양동 일대, 요 산이 독봉산입니다. 독봉산을 앞뒤로 이 포로 수용소가 아주 대부분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적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뒷배경이 되는 이제 계룡산이 여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고자산치가 여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자산치 길이에요. 그리고 김현령의 고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길을 이렇게 이제 두르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동쪽에 고현권이 있고
남향 방향, 남서방향에 거제면이 있어서 사실은 조선조 하반기의 중심이 고현과 거제면이다 보니까 가장 중심지에 있는 산이 계룡산이고, 현재는 고현권이 거제시의 중심권이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가장 쉽게 등반하거나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계룡산입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 서면섬길 코스에 해당됩니다. 계룡산에서 거제면으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앞에 여기가 이제 거제만이라고 불립니다. 가끔 봄철에는 여기에 바람이 불 때 용오름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자연 현상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광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흔히 정글돔 자연식물원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거제면의 소위 중심부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편이 동부면이 이제 되게 됩니다. 건너편 저쪽이 다 통영권에 대한 이야기죠. 위성지도로 보자면 이 파란색의 구간이 계룡산 둘레길입니다. 18km가 조금 더 되는. 여기가 이제 정상부입니다. 정상부 쪽으로 당연히 임도의 연장선도 있지만은 여기로 이 포로 수용소, 즉 고현 쪽에서의 포로 수용소가 있는 거기서부터 모노레일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계룡산은 쉽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되어 있고, 거기서 대략 200m 정도 올라오면은 지금 이와 같은 구조물, 이게 포로 수용소 당시 통신대의 그 잔해입니다. 저런 것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곳이라서 그것을 보고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이제 계룡산 정상 부위를 관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게 정상부에서 고현 장평 쪽에 있는 삼성중공업, 즉 삼성조선으로 불리는 곳에 대한 조망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계룡산 정상부에는 부리문바위라고 해서 사람 한 사람이 선다면 이런 정도 위치할 수가 있는데, 묘하게 이 양쪽 편의 전경, 특히 거제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의 바위도 있습니다. 생김새가 거북이 앉은 것 같아서 거북바위라고 불리는 바위도 있고요. 이게 이제 고현 장평 쪽으로 바라보는 정상부에서의 뷰입니다. 여기가 고현의 내개동 중에서 상문동 쪽으로의 방향이고, 이쪽 편이 11대 명산에 들어가는 국사봉이 있고, 그 아래가 옥포동. 거제는 크게 고현권, 옥포권, 장성포권, 그 다음에 거제면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구면, 구동으로 형성되어 있죠. 요게 이제 정상부에서 본 거제면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가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요게 산달도입니다. 거제의 유인도서 중 하나이고, 산달도도 나중 그 서면섬길로 한 코스가 잡혀 있으니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제면 쪽, 즉 서쪽 방향으로의 노을 지는 상황을 찍은 사진인데, 물론 산을 뭐 새벽에 올라가거나 밤늦게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사항은 아닐 건데, 그 경관들이 전문 산행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곱게 나오는 산이 계룡산이라고 봐집니다. 특히 이 계룡산은 거제면으로, 즉 남서쪽에서부터 이 거제면이 있고 북동 쪽이 고현이 있는 곳이니까 남서풍이 불 때 행글라이더를 체험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통 동호인들이 많이 타고 하는데,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아래에다가 행글라이더 착륙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양성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부
구간인 임도 구간인데 이런 이제 길들을 계속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룡산 둘레길에서는 빠지지 않고 언급해봐야 할 것이 바로 포로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 6.25에서 대략 5, 6년이 지나는 전쟁 속에 중공군 그리고 인민군들의 포로들을 여기 거제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또 일부는 제주도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 거제 포로 수용소는 뭐 역사에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포로들이 한 15만 명, 거제 주민 그리고 피난민 등등까지 또 이 포로 기타 등등 관계자들까지를 해서 비공식적 기록이지만 거제에 최대 그때 당시 50만 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포로 수용소 일원에 잘 단장을 해서 주요한 관광 자원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사진입니다. 이들은 포로들 중에는 전향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즉 자유진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포로와 공산주의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친공포로,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친공과 반공하는 포로들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몇 차례의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소위 포로들의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당시 포로 소용소의 소장이었던 딘 소장께서 사로잡혀서 포로와의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둘레길에서는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장면도 이 포로 수용소의 잔해입니다. 지금 고현권 또는 수양동, 현재 상문동 이쪽에는 곳곳에, 또 장평동까지 곳곳에 이런 잔해들이 많은 곳이 있는데, 현재는 잘 보존된 것들이 자꾸 이제 줄어가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폭동이 있었을 때 굉장히 악질적인 친공포로들이 있었고, 그들의 리더들은 나중에 별도로 구별해서 이쪽 포로 수용소에서 한산도, 추봉도, 한산도 부속 섬인 큰 섬이 또 추봉도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둘레길에서는 고려해보는 이야기 아닐까 이래 빠집니다. 이거를 폭동의 한 장면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룡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 편이 선자산입니다. 둘 다 11대 맹산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를 고현, 이쪽 편이 고현 쪽인데, 고현 쪽 용산마을, 상문동 용산마을에서부터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임도가 있고, 이 고개를 넘어 내려가면서 쭉 아래 가면은 그곳이 이제 거제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고개, 요 부위가 바로 고자산치라는 곳입니다. 거제학개론에서 그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곳은 전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면에는 옥산이라는 야트막한 산이 계룡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옥산 금성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둔덕기성 못지않게 잘 단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옥산 금성은 조선 고종 때 송희승이라는 부사가 와서 또 무리한 성을 축조해서 자천이 됩니다.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고종이라면은 이제 사실상 조선의 말기 아닙니까? 이래서 그 이후로는 이 조선 왕족 실록이라든지 또는 다른 역사서에서 성을 지었다는 게 나오지 않아서 이 옥산 금성이 조선 시대 최후의 성입니다. 그런 게 거제에 남아 있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옥산 금성에는
조금 아래에서 바라보면 이와 같이 보이는 바위가 있는데 일명 봉황바위라고 불립니다. 조류 같은 게 모양새가 나타나죠. 그리고 뭔가 깃이 이렇게 볼록이, 즉 알을 품고 있는 봉황, 이렇게 이제 분리해졌는데, 요것이 바라보는 방향 아래가 거제면 명진마을입니다. 그 명진마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태어난 생가로 생가가 있는 곳이니까 봉황바위가 그런 탓으로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 모양이 이제 찾아진 내용입니다. 요게 부사 송이승이가 이 옥상금성을 무리하게 짓고 파직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석비가 옥상금성 입구에 있는 부분입니다. 계룡산 둘레길은 한 바퀴 이렇게 시작한 곳에서 끝점으로 올 수 있는 원점 회귀가 가능한 구간이고 대략 18.1km, 평탄한 길 위주이기 때문에 7km. 굳이 계룡산 능선을 이용하겠다면 할 수 있대. 아니면은 그 둘레 인도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그것도 역사지까지를 느껴볼 수 있는 길 아닌가 판단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당연히 이 이름에서 보이듯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흔적을 중심으로, 즉 옥포 대첩공원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야기는 거제와 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군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아까 본 말씀과 같이 거제 관내에는 24개의 총성이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외성이고 나머지 11개가 이제 조선성으로서 유지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 중에 가배량성 같은 또는 산달도 이런 데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삼도수군 통제사가 만들어지고는 통영으로 갔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삼도수군 통제령이 여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능이 무르익을 때 바로 이 거제에서 있었고, 특히 임진왜란의 대부분이 군사들이, 일본 왜군들이 부산을 통해서 들어와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여기가 격전지일 수밖에 없어서 최초의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도 거제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정유재란의 첫 전투인 칠천량 해전, 그때는 아까 전에 그 칠천량 해전길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조선 수군이 계멸한 곳 아닙니까? 이런 것에 흔적이 뚜렷이 남겨져서 그 임난의 그 아픔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그 성전 같은 것이 동시에 이렇게 있는 곳이 거제도라고 봅니다.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옥포권역과 장목권역에 걸쳐서 있는 곳이고 대략 8.2km에 4시간 정도에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원점 회귀가 불가능한 쭉 걸어가서 끝점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임진왜란의 다른 말씀은 좀 그렇겠지만은 옥포해전, 임진왜란은 1592년 4월에 발발됐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이 채 못 가서 그때는 지금 여기가 이제 경상권, 여기가 전라권, 그리고 그 위에가 충청권. 그 삼도라는 것이 바로 충청수군, 전라수군, 그 다음에 이 경상수군, 이 셋을 통칭하는 것이 삼도수군입니다. 그 중에 이 경상도는 반을 또 나누어서 경상 자군, 자수사, 자군, 그 다음에 경상우수사, 우군, 그 다음에 전라 자수, 우수, 충청은 그냥 충청으로만 독립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 명령 체계가 5개의 조직 체계 안에 있었고, 임진왜란이 발발될 당시에
경상 우수사로 원균 장군이 있었고 전라 자수사로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던 이 상황에서 임난이 되자 정말 여러분이 역사에서 알듯이 보름도 채 되기 전에 한양이 뺏겨버리죠. 일사천리로 왜군들이 육지를 점령합니다. 그 무렵에 이 육군은 그렇게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일 때 수군은 이제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물론 왜군들,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입장은 수군은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육군을 중심으로 치고자만 했을 텐데 난데없이 이제 보급로가 차단되는 현상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 조선 수군의 활동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인데 그때 이 옥포 거제를 중심으로 있던 경상 우수사 원균이 이 동네 쪽 또 동네에 정박한 왜군들이 이 수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대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의 경상 우수사가 있었죠. 그 원균은 자신만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경상 자수군과 전라 자수에게 요청을 구합니다. 근데 경상 자수 쪽은 여기가 차단돼서 오기가 힘들고 이 전라 자수사로 있던 이순신이 그 통지를 받고 돕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옥포에서 첫 번째 이제 수군 전투가 일어났고 그게 5월 7일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입니다. 당연히 옥포해전은 이순신의 그 23전 23성 중에 첫 성 있고 패를 몰랐던 이순신의 참여가 있다면 모든 게 승리한 결과 아닙니까? 그 이후에 많은 이제 해전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명량대첩, 흔히 13대 330이 싸웠다는 불가사의한 전 세계 해전사에도 없는 그런 전투가 있었다든지 또 남해, 오량 여기서 이순신은 이제 흉탄에 서거를 하죠. 그러고 참고로 이 사천해전에서 이제 처음으로 거북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에 칠천량 해전길에서 말씀드렸듯이 칠천량 해전에서 거북선을 잃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게 우리의 역사들입니다. 네. 지금 요게 이순신의 옥포 대첩을 기리는 그 전투 축제가 이 날을 전후해서 있는데 대략 그런 광경입니다. 옥포 대첩 기념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당연히 우리 지역으로서야 이순신의 첫 승을 잊을 수가 없겠죠. 이 옥포 대첩 기념공원은 크게 세 번의 이동이 있게 됩니다. 처음에 이 아주동 당등산에 있던 옥포점, 그게 대우조선소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위치로 조금 이동을 했다가 또 그건 작고 접근이 좀 불가하니까 현재의 옥포 쪽으로 새로이 이동해서 단장한 것이 현 옥포 대첩 기념관을 있는 곳입니다. 홍살문이 있고 요 조각의 경우는 이 충자를 새겨서 상징적으로 만드는 조각물인데 이순신의 가장 뛰어난 그 어떤 정신이 충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순신의 기록에는 그 충이 백성에게 있다 이름으로써 선조에게 오해를 받고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대접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순신의 승리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옥선의 장점, 그 다음에 이 화포 중심의 전투, 화포를 주로 사용해서 원거리에서 먼저
기선을 제압한다든지 했다는 아주 뭐 그의 전술인데, 거기에 동원됐던 이제 포들입니다. 천자문에 천지현황,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 뭐 이런 그런 글자를 가지고 천자총통, 지자총통 등등 불러서 사이즈별로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는 이 넷을 다 잘 활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해전도 지금 이런 것은 이 시간에는 상상하기는 그렇고, 다만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에 트레킹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 여기에는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한 개인의 이름을 가진 서면성길이 있다고 볼 때, 이순신에 대한 분석도 좀 더 면밀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순신은 덕수이시고 어머니 초계변씨 뭐 이런, 그다음 서울 태생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는 다른 자료에서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순신의 의록에는 필사즉생으로 시작하는 글귀가 있는데, 이 글귀는 우리 옥포의 전과는 무관한데 이순신 개인에게는 정말 이순신의 그 면밀한 전략 속에서도 모두가 무모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7천년 해전에서 대표한 조선 수군 그 잔당을 끌고 다시 외의 대군과에 싸워야 되는 이런 입장일 때, 그게 바로 이제 명량해전 아닙니까? 그 명량해전 하루 전날, 즉 수백 척의 외선이 오는 것을 이미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유도하고 있었고, 이순신이 그때 당시 확보하고 있는 조선 수군은 13척이고 거북선조차 없는 상황이죠. 그 전투라는 것은 굉장히 긴장되고 상당히 괴로운 전투였을 것입니다. 그 전투가 있기 하루 전날 기록에 따르면은 1597년 9월 16일이 이제 정유재란에 의한 명량해전이 발발하는 날인데, 기록 이 자료 여러분이 이 족자에서 보면은 바로 9월 15일, 즉 하루 전날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이런 각오를 새긴 글자를 쓰는 아주 비통한 무장으로서의 그 애국적 죽기를 각오하면서 살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마음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거를 희화 장졸에게 보임으로써 이 전투 의지를 안 가져갔겠는가, 그의 친필이 여러분이 좀 더 다시 새겨지기를 바라고, 옥포 대첩공원에도 이 기념관에 이 글귀 사본이 지금 개천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은 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저로서는 뭐 상세한 시간에 소모를 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일방적인 전투 상황 속으로 쫓겼고, 공교롭게 선조는 이것을 잘 뭐 현명하게 풀었다기보다 정말 백성들의 그 치욕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무방비 상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은 가운데 수군의 어떤 그 돋보이는, 그리고 어병들의 반전이 결국 우리의 이 임난을 종식하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명나라에 개입이 있었지만은 명나라는 싸울 의지가 그다지 없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그 충무공의 한 그 가치는 충분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순신의 병법도 여러 가지 현재는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은 이 둘레길을 서면성길을 할 때 참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순신은 일생에 3번 파직이 있습니다. 뭐 주로 모함이라든지 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는 뭐 그렇더라도 백성을 위한 충에는 아쉬움 없는
그 자세를 보였다고 봅니다. 그의 그 육선과 같은 기록들이 난중일기는 물론이거니와 선조에게 올렸던 그 임진장초, 장초들에게 소상히 남아 있어서 여러 귀감을 후대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옥포해전을 앞두고는 처음으로 이순신도 왜군을 만나서 싸운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히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자기 수하 장졸들에게 알리는 그 의지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참으로 배울 바는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계속 이순신 이야기인데 참조 자료로서만 넘기겠습니다. 특히 지금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여기가 이제 옥포동이고 여기가 아주동이면서 대우조선이 있고 이쪽 편이 장선포 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 옥포 끝자락 야망이라는 곳 불리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둘러가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옥포 대척공원이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지나가서 대개마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까지로 이어지는 게 이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건너편에 대우조선의 위세를 볼 수 있을 것인데, 대우조선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할 것이고, 이 산업, 관광 묶어서 다룰 이유가 된다 저는 봐집니다. 조선 산업은 지금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80%를 일으켰던 것이 조선 산업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이 노동집약 사업, 수주 중심의 사업, 또 거대한 철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사업으로 봤을 때 향후에도 조선업은 어떨지 몰라도 이 우주선의 시대가 오는, 우주선의 선자가 배선자거든요. 허공을 나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 지금 거대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을 우주선 시대가 왔을 때 전 세계 우주선을 제조하는 국가로서의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이와 같이 중공업 산업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엮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비교적 이 바닷가 길을 따르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어서 누구라도 걸을 수 있고, 또 동편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겨울에는 그늘이 많겠지만 그 외에는 아주 걷기가 무난한, 그리고 바람이 그다지 없는 고요한 길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략 8.2km 정도 되는 길이라서 수월한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